가 드림 고전 그리스어 입문 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딩 그릭 섹션 4의 A 지문과 현재 분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사 문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문법 먼저 설명하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은 독해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사를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배우는 문장의 레벨이 조금 올라간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현재 분사 배우고 나면은 사실상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구조를 배우는 거죠. 이제 원래는 다 동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 여러 개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뭐뭐 했어. 근데 걔는 뭐뭐 어떤 얘야. 왜냐하면 어떤 얘였거든. 뭐 그때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을 다 문장을 하나하나 말하려면 너무 귀찮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분사라는 개념을 써서 분사라는 것을 써서 조금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고 빨리 말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장이 두 개 이상 이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좀 예쁘게 접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분사 배우고 나서 이제 점점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시제도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만 말하지 않고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뭐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그리고 아우리스트 시제도 과거 시제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것 배우면서 조금씩 다른 시제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사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추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한 스텝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실상 정말 그리스어의 극초반, 가장 극초반을 하셨고요. 가장 극초반을 약 6개월 동안 하고 이제 초반, 이제 초급 정도 올라가서 그 초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초반을 또 6개월을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법 설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현재 분사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이제 현재 분사라는 거는 분사의 한 종류죠. 당연히. 이제 현재라는 시제를 가진 분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걸 알아야겠죠. 분사라는 거 이제 영어로 파티서플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분사의 기본 개념이 뭐냐?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동사에서 파생되는 형용사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verbal adjective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동사에서 파생되는 형용사가 분사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분사가 동사에서 파생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뭐 ing 같은 거 있죠. 그냥 I was sleeping 할 때 그 sleeping도 분사예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I saw you sleep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 너 자고 있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sleeping이라는 거는 you, 나의 목적어인 I saw의 목적어인 you가 sleeping 하고 있는 걸 봤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두 문장이 있던 거죠. 뭐냐면 I saw you랑 you were sleeping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여러 개로 말해질 수 있는 거를 한 문장 안에 압축적으로 말하는 기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뭐뭐 하는이라는 그 번역은 당연히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뭐뭐 하는이라고만 쓰이지 않고 분사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특히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에서는 분사를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분사를 많이 써서 문장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한 문장 안에 굉장히 한 문장이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 한 문장이 길지만 사실 쪼개보면은 동사는 하나뿐이고 막 분사가 이제 막 세 개, 네 개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문장이 여러 개인 거죠.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라는 거를 지금 영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도도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분사라는 거는 지금 동사에서 파생되는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다 가지고 있으면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동사의 속성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시제가 존재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과거 시제일 수도 있고 미래 시제일 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뭐 하는, 뭐뭐 했던, 뭐뭐 할 것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제를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태도 존재해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라고 하는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뭐뭐 하는 뿐만 아니라 뭐뭐 되어지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제랑 태는 존재해요. 법은 뭐 이제 직설법, 접속법, 또 희구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와 태가 존재하고 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 전치사구, 부사구 이런 걸 다 데리고 다닐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냥 문장이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이 있을 때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사만 그냥 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주어가 있잖아요. 문장에서는 동사의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그러면은 분사에서는 어떤 게 주어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라는 건 그게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겠죠. 그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와 언제나 수식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기본적인 속성,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킨다. 라는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분사가 어디 가서 붙는지, 이 분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이 분사의 주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왜냐면 히라보에서는 형용사는 혼자 쓰이면은 또는 정관사와 같이 쓰이면은 그냥 명사화 되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도 마찬가지로 혼자 쓰여서 수식하는 명사 없이 혼자 쓰여서 명사처럼 명사화가 되어서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번에 봤던 형용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히라보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지죠. 형용사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관사,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적 용법의 경우에는 그 어떤 명사의 속성이나 주어져 있는 속성이나 성질 같은 거를 묘사하는 수식적 용법이 있었고 그거와 대비되는 걸로 이제 좀 동사나 그 행위나 사건의 어떤 양상이나 결과 같은 거를 서술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서술적 위치, 관사, 명사, 바뀌죠. 거기서 이렇게 형용사가 쓰여야 되고.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도 관사,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또는 관사, 명사, 관사, 분사 뭐 이런 식으로 쓰여서 수직적 용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를 특별히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자주 부릅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이 번역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구문이라고 하면 그냥 다 구문이고 사실상 신텍스가 있는 건 다 구문인데 그래서 이게 원어는 뭐냐면 이 파르티키피움 코뇽툼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커넥티드 파르티서플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어떤 연결된 분사라는 거예요. 주절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분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분사 구문이 주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그 전에 이 기본 개념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분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분사의 시제와 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와 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파이데우오라는 이 동사가 있다고 하면은 파이데우,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본 오메가 동사예요. 모음융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본 오메가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지금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로 쓰이고 있죠. 현재 시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제는 네개가 있어요. 현재, 아어리스트, 미래, 완료. 이렇게 네개가 있고 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세개 능동, 중간, 수동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뭐가 있냐면 현재 능동 분사.
오늘 저희가 배울 현재 능동분사, 빠이데우 온. 근데 이제 능동인 건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분사라고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분사는 이 현재 능동분사랑 현재 중간수동분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 능동분사가 있고 현재 중간수동분사가 있어요. 바이데우 온, 바이데우 오메노스. 그다음에 아오리스트 능동분사가 있습니다. 바이데우사스, 바이예요. 바이데우사스. 그다음에 바이데우사 메노스 중간. 그다음에 수동 바이데우 테이스. 자, 여기는 아오리스트 중간, 아오리스트 수동이 형태가 다르죠.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현재 중간이랑 현재 수동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맥락상 중간인지 수동인지는 그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능동분사 파이데우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중간 파이데우소메노스 그다음에 미래 수동 파이데우테소메노스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 여기도 중간태와 수동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줘야 되고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아우리스트는 중간은 파이데우사메노스 미래는 파이데우소메노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차이이기 때문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저희는 여기까지 다 안 배울 거고 오늘 현재 능동 분사만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완료는 이 완료 능동 분사 빼빠이데우 코스. 그다음에 완료 중간 수동 분사 빼빠이데우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는 형용사기 때문에 이 형태만 있지 않아요. 이거는 남성 단수 주격 형태만 표시한 거고요. 여성 중성 형태 다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격변화한 그리고 수도 복수 형태로 변화한 형태들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도 외우셔야 됩니다. 뭐 외우셔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변화 규칙은 다 배웠어요. 여러분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명사 변화랑 형용사 변화 그거 그냥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부터는 조금 디테일한 어떤 불규칙 명사나 그런 애들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우신 변화 규칙이 끝까지 갑니다. 그냥 1변화, 2변화, 3변화. 그걸로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칙들이 조금 생기니까 1학번은 그 부분이 복잡한 거고 라틴어는 4변화, 5변화까지 이제 있는 거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근데 1학번은 1, 2, 3변화까지 있기 때문에 딱 거기 안에서 일단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만 보시고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데우 온이면은 일단 오스로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3변화 변하겠구나. 그리고 오스로 끝난 애들은 1, 2변하겠구나. 이제 모르겠는 애들은 바이데우 테이스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빼면은 대충 1, 2변화 아니면 3변화다 정도로 일단은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빠이데우 온 이거는 3변화 형용사 형태를 따르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그래서 그 형태를 지금 볼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빠이데우 말고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부사부터 볼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대로 그냥 이 어미가 이게 그대로 다른 동사의 어미에 붙어서 어간에 붙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남성, 중성은 온이고 일단 남성 주격 단수가 온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이랑 중성은 3변화 명사 변화 규칙에 따릅니다. 3변화. 그래서 보시면은 온, 그다음에 온토스, 온띠, 그다음에 온따 이렇게 됩니다. 3변화 명사 규칙이죠. 그다음에 온테스, 온돈, 우시, 그다음에 온따스 다 3변화 명사 규칙이에요. 네, 이렇게 외워요. 자, 그리고 중성은 나머지 다 똑같고 주격, 대격, 단수, 복수만 다르겠죠. 그래서 온, 자, 여기는 온이고 여기는 온, 그다음에 온토스, 온띠 똑같고 온, 주격, 대격 똑같겠죠. 그다음에 중성 주격 복수 A로 끝나야죠. 온따, 그다음에 온돈, 우시, 온따 이렇게 갑니다. 3변화 명사 규칙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일변화 명사 규칙을 따르고 일변화 명사 변화 규칙을 따를 때 기본 형태가 뭐냐면 우사입니다. 우사, 우사. 그렇기 때문에 우사, 우세스,
우세, 우산, 그다음에 우사이, 우손, 우사이스, 우사스. 일변화 명사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분사를 온, 우싸, 온 이렇게 일단은 세 개로 외우셔야 돼요. 온, 우싸, 온. 그리고 온, 우싸, 온이라고 할 때 남성, 중성, 온, 온은 이거는 삼변화 명사 규칙. 그다음에 여성형 우싸는 일변화 명사 규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악센트는 분사는 다 퍼시스턴트 액센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합니다. 저희 초반에 정말 처음에 배웠던 그 악센트 규칙, 그 소테라 룰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 룰 오브 리미테이션 이 세 개 이상 못 넘어간다라는 그 저희 모라라는 거 알려주면서 그런 거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유지를 합니다. 퍼시스턴트 액센트.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나머진 다 사실 비슷해요. 나머진 다 사실 다 비슷하고 우손에서 얘가 속격의 복수, 속격 복수에 서컴플렉스가 붙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저도 찾아보니까 여성 속격 복수의 그 원래 어미는 온이 아니라 아온이에요. 그래서 우스의 아온이 이게 붙는 형태라서 근데 이제 아온은 모음 두 개니까 충돌하니까 이제 축약해주고 앞에 악센트가 있죠. 이 우사 온 했을 때 앞에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줄였을 때 여기에 서컴플렉스가 생긴다. 이런 원리로 우손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센트가 여기서는 퍼시스턴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퍼시스턴트인데 사실은 숨겨진 알파 오메가가 합쳐진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 분사 정도부터는요, 여러분 최대한이 아니라 이제 악센트에 너무 이렇게 악센트 못 외우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태를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일단 나왔을 때 분사다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실은 분사까지 필요한 그리스어 문장을 쓸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 그렇게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악센트가 없는 상태의 그냥 소리로 온토스, 온티, 온타, 온테스, 온톤, 오시, 온타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분사가 나왔을 때 이거 분사다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 모음 축약 없는 기본 유형의 현재 분사는 이거를 그대로 어간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빠이데우 아까 나왔던 그 동사의 현재 분사형을 보면요. 빠이데우 온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빠이데우 온토스, 빠이데우 온티, 빠이데우 온따. 파이데우 온테스, 파이데우 온돈, 파이데우 우시, 파이데우 온타스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아마 악센트가 여기 못 올 텐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파이데우 우사, 파이데우 세스, 파이데우 세, 파이데우 우산, 파이데우 우사이, 파이데우 손, 파이데우 우사이스, 파이데우 우사스 똑같죠? 그다음에 파이데우 온, 파이데우 온토스, 파이데우 온티, 파이데우 온, 파이데우 온타, 파이데우 온돈, 파이데우 시, 파이데우 온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의 현재 분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음 축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돼요. 기본 유형만 있지 않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모음 융합 동사의 경우에는 어간 끝에 모음이 오죠. 뭐 알파가 올 수도 있고 엡실론이 올 수도 있고 오미크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 뒤에 분사 어미가 다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메가나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이미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을 다 적용하면 나오지만 다음 주에 어쨌든 한 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의 형태입니다. 현재 능동 분사 정확히 말하면 현재 능동. 자, 그러면은 이제 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용법을 보셔야 되는데 형태는 외우셔야 되고 용법을 분사의 용법이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적 또는 실사적 용법. 실사적 용법이라는 건 결국 그 명사화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ttributive 또는 substantive 이렇게 쓰고요. 서술적 용법, 이제 predicative인데 이제 분사의 경우에는 predicative라고 잘 하지 않고 그냥 상황 분사, circumstantial participle이라는 개념을 따로 씁니다. 그냥 이 어떤 상황, 그 주절에 관련된 어떤 상황을 기술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 분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꼭 이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어떻게 보자면 서술적 용법에 포함이 돼요. 대부분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로 빼서 어떤 특정한 동사들의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그룹들은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서 분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무조건 분사랑 같이 써야 돼요. 이 동사는 뭔가 목적어를 받았을 때, 분사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고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supplementary, 보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두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두 문장이 막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한 문장 안에 이 목적어나 그런 거를 꾸며주는 보어 같은 걸로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건 그냥 문법적 이해가 조금 다른 거고, 사실은 서술적 용법과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용법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수식적 형용사 위치, 그러니까 관사, 명사 사이 또는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죠.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사 없어도 되고 관사와 함께 실사화돼서 쓰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은 호 아실레우온 퀴로스라는 말이 있으면은 바실레우오라는 동사는 왕으로서 다스리다, 왕으로서 군림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우스가 이제 명사로 왕이란 뜻이죠. 그걸 그냥 동사화한 겁니다. 바실레우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실레우온 퀴로스,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퀴로스. 뭐 사실상 그냥 왕 퀴로스라는 뜻인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퀴로스가 이런 식으로 말. 그다음에 호이 노모이 호이 게이메노이라고 하면요. 이 호이 노모이는 법률이라는 뜻이죠. 노모스가 이제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이 노모이 하면 복수 주격으로 법률들인데 거기에 호이를 한 번 더 붙여서 이제 수식적 형용사 위치로 만들고 거기에 분사를 붙인 거예요. 케이메노이. 케이메노이가 무슨 뜻이냐면 케이마이가 중간태 또는 수동태로 뭐 중간태면 그냥 거기 있다, 놓여 있다 라는 뜻이고 이제 K마이를 중간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다면 이제 누가 거기 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놓여져 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놓여 있든 누가 놓아서 놓여 있든 그냥 둘 다 중간태를 쓸 수 있는 거죠. 중간 수동태로. 그래서 그거를 분사화해서 K매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놓여 있는 법률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립된 얼굴, 확립된 법률이란 뜻이에요. 확립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전혀 반대인 것 같은데 놓여 있다랑 확립이랑 아무튼 그냥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뜻. 그다음에 호이 아폰테스라고 하면은 이제 관사와 분사만 쓰였죠. 여기 명사가 없어요. 앞에는 노모이 있었고 퀴로스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 없을 때 이 아폰테스는 뭐냐면 저희 아까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 배웠죠. 거기서 이제 온테스가 주격 복수, 남성 주격 복수였었죠. 그래서 호이 또 이제 남성 주격 복수 정관사기 때문에 이 아포테스도 남성 주격 복수인데요. 호가 앞에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히라보에는 전치사에 그냥 에이미 동사가 바로 붙어서 그 전치사의 뜻으로 있는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배임이라고 하면은 부재하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앞보가 이제 멀리 떨어진 여기로부터 away죠. 그래서 여기 없는 거기 때문에 앞배임이 하면은 부재하다, 멀리 있다, 부재하는이라고 하는 분사가 되고 동사로 보면은 부재하다, 멀리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빠레임이라고 해요. 빠라라는 이제
빠라가 좀 이렇게 바로 곁에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빠레임이라고 하면은 곁에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뭐 그래서 어디더라 뭐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의 어떤 번역 같은 걸 빌려와서 현전하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현천한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 뭐 현전이 맞긴 해요. 그냥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근데 맞긴 한데 이제 원래 그거에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빠레임이라는 그리스어고 그건 그냥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다. 그냥 손 닿는 데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랑 반대가 이제 앞에 에이미. 그래서 아포 에이미가 붙은 거고 빠라 에이미가 붙은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아폰테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인데 네, 질문이 아폰테스가 혹시 부재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이란 뜻도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맥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란 게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이라는 맥락이란 게 어떻게 주어지면은 그때 호의 아폰테스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상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호이 아폰테스라는 건 어쨌든 부재 중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장소에 부재 중인 건지 아니면 어떤 세상에 부재 중인 건지 뭔가 어떤 뭐 행사에 부재 중인 건지 그 맥락은 그냥 문맥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뭐든 간에 여기 없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아폰테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관사를 붙여서 호이 아폰테스. 가끔 안 붙일 때도 있긴 해요. 안 붙일 때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붙입니다. 그리고 안 붙일 때 어떤 특정 조건들이 조금 붙어요. 또 이렇게 사람한테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더나 어처럼 없으면 어색해 보이는 음, 사실 히라버에서는 없으면 관사가 없으면 무관사면은 오히려 그 영어에서 어가 붙는 좀 부정관사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해요. 할 때가 있는데 항상 또 그렇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거든요. 관사가 없으면 이게 정확히 서술적 용법인 건지 어떤 딱 명사를 뭔가 명사화되어서 쓰인 건지 안 보이니까 그때는 조금 쓰는 사람이 뭐 이런 애매성을 없애기 위해서 관사를 써주거나 안 썼다면 그게 사실 굉장히 분명한 경우입니다. 맥락에서 꽤 분명하게 이거는 그냥 명사화되어서 쓴 거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명사화해서 쓰는 분사들이 어느 정도 그런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빠레이미 동사 있죠? 빠레이미니까 빠레이미니까 이제 뭐야 중성 주격 복수로 가면은 빠론따잖아요. 온따였으니까 아까 중성 그 에이미 동사의 중성 주격 복수 분사가 현재 분사 형태가 온따죠. 그래서 앞에 빠라를 붙이면은 이제 빠론따가 돼요. 근데 빠론따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그냥 현재예요. 현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손 닿는 데 있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그냥 현재라는 뜻을 써요. 빠론따. 물론 관사를 붙여도 돼요. 따 빠론따라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따 빠론따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있는 그 현재의 그거, 현재라는 첫 뜻이 조금 더 강한 거고, 안 붙이면은 그냥 꼭 내가 말하는,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현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맥에 따라서 상대적.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사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문장 볼까요? 몬, 땐, 타누산, 우벨레인, 디, 로스토가스, 에우리피데스, 알케스티스라는 비극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비극인데 조금 웃긴 면도 없지 않고 마지막에 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인지 그거 자체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좀 재밌는 비극이에요. 이제 예전에 수업에서 읽어봤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알케스티스라는 그 아내가 뭐지? 뭐 다 까먹었네.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 남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 남편이 이제 남편과 이제 알케스티스가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였나? 남편 대신이었나? 남편 대신인 것 같아요. 남편 대신 이제 알케스티스가 죽어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고 이제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헤라클레스가 알케스티스를 저승에서 데려오나? 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면서 행복하게 끝나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비극으로 되게 하다가 비극의 어떤 죽으니까 비극의 방향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헤라클레스 나타나서 살리니까 뭔가 이거는 끝이 비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좀 재밌는 그런 미묘한 특성을 가진 비극인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텐타누산 죽은 여자라는 게 알케스티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몬 프로스 도카스 이렇게 물어봐요. 자, 몬은 그 의문문을 만들 때 약간 부정 답변이 당연히 기대되는 질문을 만듭니다. 뭐 이런 거니? 혹시?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지금 뭐냐면 오펠레인띠 뭔가가 도움이 되리라고 누구를 뗀 타누산 자 대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죽은 여자에게라고 이제 에게를 써야 되지만 헤라버에서는 대격을 쓰는 게 지금 더 맞는 구문입니다. 오펠레인이라는 동사가 쓰였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죽은 여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이런 거고요. 이 타누산이라는 거는 이거 그냥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타누사는 지금 대격이라는 거는 텐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성 단수 대격. 이제 알케스티스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타누사는요, 이제 그 아오리스트 분사입니다. 아오리스트 분사.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필요한 말은 죽어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죽은 여자죠, 이미. 이미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완료된 사람을 가리켜야 되죠. 그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완료된 사건으로 분사를 만들 때는 아우리스 분사를 써야 됩니다. 시제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현재 분사로 쓰면은 죽어가고 있는이라는 뜻이 되고 아우리스트 분사를 썼기 때문에 죽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인지 죽어가고 있는인지 죽어갈인지 미래의 죽을인 건지 에 따라서 뭐 약간 시제나 표현 같은 게 달라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분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문장에서 뭐였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편해요. 그냥 원래 문장에서 아오리스트 분사가 쓰였으니까 원래 문장이 아오리스트였겠네. 원래 문장에서 아오리스트 동사를 썼겠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 사건이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원래 여러 개의 문장이었던 거를 그 동사를 그냥 그대로 분사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 용법을 받고, 예문을, 수식적 용법은 이것까지 보고, 서술적 용법을 볼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서술적 용법은 분사 구문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기도 하고, 뭐 상황분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서술적 위치에 쓰여서 주절에 대해서 시간, 이유, 양보, 수단, 조건 등등 저희가 접속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 의미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뭐 예를 들면 영어로는 when 써야 되죠. 이유, because 써야 되죠. 양보, although 써야 되죠. 뭐 수단 또 뭔가 있겠죠. 조건, if 써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접속사로 표현할 거를 그냥 분사만 딱 때려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 문맥 보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못 쫓아가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문맥을 잘 쫓는 게 이제 그리스어를 잘 읽는 그 비법이에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도 그리스 그 글을 다 쓰고 문헌을 남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맥락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맥락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알아듣겠지 하는 것처럼 분사 구문을 빵빵 때리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이유인지 시간인지 양보인지 얘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가정이니까 이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네가 말하는 거는 양보였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의 해석은 당연히 논쟁이 있는 영역도 있고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성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고, 다만 그들은 그 애매성을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아마도 이해를 하고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읽을 때는 그걸 문맥을 쫓아가면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폴로이, 에울레곤테스, 우게, 쿠시, 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조금 표준적인 어순인데 교과서적인 어순이에요. 뭐냐면은 만약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에서도 주어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옵니다. 이게 조금 되게 표준적인 어순으로 나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꼭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고 근데 좀 이렇게 표준적인 먼저 어순이라고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볼로이 많은 사람들이 볼로이 자 여기 관사 없죠? 근데 그냥 볼로이라고 남성 복수 썼죠. 그러면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에요. 호이볼로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예전에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호이볼로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데 조금 대부분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대중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군중, 대중, people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당연히 철학문헌 같은 데서는 조금 경멸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역사문헌이면은 조금 귀족층이나 뭐 그런 거와 반대되는 평민들을 얘기할 때 뭐 호이볼로이라는 관사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지정하면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좁혀주면은 뭔가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 정관사를 쓰는 거고 그게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관사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우레곤테스, 자, 레고 동사가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사 만들 때 레곤, 레곤토스, 레곤티, 레곤타, 레곤테스 주격복수, 레곤톤, 레구시, 그다음에 레곤타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외우셔야 돼요. 특히 레구시, 뭐 역격 같은 경우에는 역격 복수 분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3인칭 복수 그냥 동사 쓸 때도 레구스예요. 악센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에우레군테스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뒤에가 욱 에쿠시 눈. 이 눈이 눈이요 조금 뭐 이해력, 지성 뭐 이런 거예요. 센스 조금 센스라는 느낌도 없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은 잘하지만 생각은 없다. 그런 뜻이죠. 제정신까지는 또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쿠스는 에코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죠. 볼로이가 주어니까. 그냥 현재형. 그래서 레곤테스가 지금 볼로이랑 성수격 일치로 남성 복수 주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냥 에울레곤테스 말을 잘하는 그리고 우에쿠시 눈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말 잘하는 거랑 생각이 없다 사이의 관계는 양보가 적절하겠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 반대되는 뜻이니까 뭐뭐 잘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문맥을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데이스 보이온 보네라 란타네이 테온 메난드로스라는 희극 작가의 문장인데 우데이스니까 노바디죠.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다. 보이온 보네라 자, 이 보네라는 보네로스라는 형용사가 있어서 그거의 중성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네라는 중성복수 대격으로 보이온의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분사 구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 맞죠. 호이오는 뭐냐면 호이 에오 동사, 자, 엡실론 모음 융합 동사입니다. 그래서 호이온에 이제 악센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리고 우데이스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금 남성 단수 주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이온만 보고 온의 서컴플렉스 이거 속격 복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닌 거죠. 뽀이 에오니까 이거는 주격 단수 형태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격 복수면 이제 뜻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명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란타네이 테온
신에게서 숨을 수 없다라고 제가 번역은 해놨는데 원래 란타노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escape once notice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의를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의 주의를 벗어나다, 누군가의 시야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못 보고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란타네이 테온. 그래서 이 그 못 보는 사람을 목적으로 받습니다. 못 보는 사람 목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히라보에서는 뭐를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란타노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물이 주어가 돼서 나 그거 잊어버렸어라고 하려면 그게 나의 시야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물이 주어가 돼서 이 란타노 동사를 쓰고 사람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야, 아우리스트 형태가 레토예요. 그래서 그 레토의 그 명사화를 하면 레테가 돼서 레테가 이제 히라보에서 망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뭐를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나의 주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정신적인 감각의 범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걸 벗어나 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내가 뭐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시라보 표현 배우고 나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제대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죄를 지으면서 신에게서 숨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번역은 했지만 뭐 직역하면 신의 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뽀비용 뽀네라는 그럼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시간, 동시적인 걸로 봐서 지으면서로 보면 좋겠죠. 뭐 이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짓기 때문에라고 하면은 조금 음, 저로서는 약간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건, 죄를 지으면 신에게도 숨을 수는 없다. 그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냥 시간으로 가장 심플하게 번역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당연히 다른 사람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번역을 했을 때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사구문의 관계 같은 게 특히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장을 보시면은 안트로포이톤 타나톤 페우곤테스 디오쿠신 사람들은 안트로포이가 주어죠. 그다음 디오쿠신이 주동사예요. 이 앞에서부터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먼저 파악하는 거를 기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동사부터 보시고 동사의 3인칭 복수니까 복수 주격 찾아야지. 그러면 안트로포이다. 이렇게 좀 정석적인 순서를 따라가셔도 되고 내가 좀 익숙하다 싶으면은 주어가 보이면 바로 주어 잡으시고요. 안트로포이는 뭐 누가 봐도 주격이고 주어기 때문에 안트로포이니까 3인칭 복수 동사 있겠네. 그럼 바로 디오쿠신 나오네. 라고 쫓아가셔도 됩니다. 아, 앞에서부터 읽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이제 좋지 않습니다. 연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쫓아요. 쫓는데 톤, 타나톤, 페우곤테스라고 하면서 페우곤테스가 뭐냐면 이제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피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나? 뭐뭐를 피하다. 되죠. 뭐뭐를 피하다. 뭐 죽음을 피하다. 사고를 피하다. 히라보도 그렇게 씁니다. 대격을 써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면서 쫓는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동시적인 시간적인 상황을 묘사해주는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사구문은 좀 예문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습니다. 자, 필로스 에콘 에노미세 테사우로스 에케인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면은 모르시겠네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배우지 않은 동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에노미세라고 하면요. 이거는 비완료 형태입니다. 에노미세. 원래 노미조 동사예요. 노미조 동사.
아,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노미조. 노미조 동사면 뭐뭐라고 믿다, 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노미츠라고 하면은 믿었다 라는 뜻이고, 앞에 애가 붙으면요, 동사 맨 앞에 애가 붙으면 이거는 아우리스트인지 아니면 비완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과거형을 말할 때 항상 애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에노미츠라고. 그래서 믿었다. 네, 이거는 3인칭 단수 주어인데 지금 3인칭 단수 주격이 없어요. 주어가 그냥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누군가가 에콘필루스, 자, 친구들을 가지고서, 친구들을 또는 가졌기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가졌음에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실 다 돼요. 그냥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아무튼 그 친구들을 가지고서 테사우루스 에케인,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에케인은 부정사 형태입니다.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뭐뭐라고 믿었다라고 할 때 부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분사로 바꿔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정사로 바꿔주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인 거죠. 주절은 이제 에노미트, 테사우루스, 에케. 자,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지금 현재 분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분사가 현재 일을 가리키는 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현재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인 시제입니다. 상대적인 시제라서 상대적인 시제라는 건 뭐냐? 주절의 시제와 동시다 라는 것만 알려줘요. 동시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 얘기하고 있죠.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 에콘이 가리키는 현재 시제도 과거의 그 시점의 현재 시제, 생각한 그 시점,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절의 시제가 미래면 그 미래 시점의 현재,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분사는 주절의 사건과 동시적이고 상대 시제로 봐야 됩니다. 아까 아오리스트 분사는 과거에 이미 끝난 행위를 가리킬 때 아오리스트 분사라고 했죠. 이것도 상대 시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절의 사건이 만약에 과거다, 이미 과거다. 그러면 아오리스트 분사는 그것보다 더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의 사건이 만약에 미래다. 그럼 아오리스트 분사는 미래에 있는 그 미래 주절의 사건보다는 과거. 하지만 지금보다는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게 완료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럴 때 아오리스트 분사, 미래, 시제, 동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아오리스트 분사나 다른 시제를 배울 때 다시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현재 분사는 주절의 사건과 동시적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 네, 질문이 저 문장에 지금 he에 해당하는 뭐가 없습니다. 네,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라고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에노미제가 3인칭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네. 그리고 저희 에노미제 형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는은 이제 제가 보충한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그는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괄호 같은 거 씌워서 근데 저는 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마치 이게 원문에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이 없는 게 아니고 그는은 여기 있어요. 3인칭 단수 동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 저는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이 되니까. 없어도 없어도 말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트로포스 온 memneso 테스코이네스 티케스 이렇게 말하면은 안트로포스 온 여기까지가 분사 부분이고요. memneso 하면 사실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명령형인데 이게 나중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아마도 이 메모네마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서 공통의 운명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그 속격을 목적으로 받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감정, 인지적인 상태는 속격을 목적으로 많이 받아요. 욕망하다, 에라오 동사, 사랑하다라는 뜻도 되죠. 네, 에라오 동사.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격을 받고요. 그래서 데스코이네스 튀케 하면은 공동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이겠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안트로포스 온. 자, 온은 에이미 동사의 주격 단수 분사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는 인간으로서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if 같은 걸로 만약에 생각할 수도 있겠죠. If you are huma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when you are human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because를 써서 because you are human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번역은 이제 뭐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미래 분사를 많이 쓰는데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엠페센 에펜센이죠. 에펜센 하면은 이 에도 사실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에입니다. 근데 이거 아우리스트 시제인데요. 나중에 배우시고 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보냈다. 펜포 동사라서 펜포 동사의 아우리스트 3인칭 단수 형태가 에펜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냈는데 누굴 보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이거 대격이에요. 대격 단수. 그래서 아겔룬타 타스 스폰다스가 지금 아리스토텔레를 꾸며주는 분사구문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봤던 문장은요, 다 분사가 주격으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쉬운 문장들 갖고 와서 주격으로만 왔었는데, 그렇다고 분사가 주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격에 당연히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냥 그 꾸며주는 명사와 일치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 말이 일단 있어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에펜센 아리스토텔레. 그 다음에 이제 아겔룬타 타스 스폰다스.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냐면 앙겔룬타. 이 앙겔로 동사가 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앙겔로. 네. 앙겔로 동사가. 앙겔로 동사가 그 전달하다라서 앙겔로스가 전령이에요. 앙겔로스가 그래서 엔젤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전령인 거죠. 엔젤입니다. 그래서 따스폰다스는 이제 복수 형태로 말하면 조약 이런 뜻입니다. 조약 체결, 어떤 합의. 그래서 그 조약을 전달하기 위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조약을 전달할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사실 미래 분사를 써도 되는데요. 현재를 써도 가까운 미래도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조약을 전하러 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냈다. 이게 목적에도 쓰일 수 있다. 그다음에 강진님 질문이 뭔가 의미만 보면 전부 주어에 관계대명사가 붙었을 법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히라보에서는 관계대명사 수식보다는 분사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걸 더 선호하나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관계대명사. 어, 확실히. 뭔가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 관계대명사로 써도 상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분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어떤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할 때 또 나중에 한번 보죠. 관계대명사는 또 관계대명사만 쓰는 또 구문이 있으니까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만 더 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 이제 어떤 동사의 특성상 분사와 함께 사용되는 분사들이 있어요. 대체로 지각, 감각적인 지각 동사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또는 뭔가 인지나 어떤 감정과 같은 기능.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행위나 사건의 어떤 시점이나 양상에 관련된 게 있어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게 끝났다. 뭐뭐 하는 걸 끝나게 하다. 또는 양상. 우연히 뭐뭐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양상들이 좀 그 분사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파우에이 돈 안드라 레군따라고 하면은 그는 말하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파우오 동사가 이제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대격을 받아서 또 안드라
아네르라는 명사의 또 대격이죠. 대격 단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멈추게 하다인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레곤타. 앞에 나왔던 레고 동사죠. 그거의 대격 단수. 안드라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대격 단수로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 우리말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걸 멈추게 하다를 그리스어로 장문해봐라고 시험을 보면요. 이거를 인피니티브로 써요. 레게인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피니티브보다는 분사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마 뒤로 코인에나 이런 거 갈수록 조금 뭐 그냥 인피니티브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아마도 좀 표준적인 고전 그리스 문법에서는 분사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하고 동사 같은 경우. 이건 단어마다 달라요. 어떤 단어는 그냥 둘 다 있어요. 분사도 있고 인피니티브도 있고. 그래서 잘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간 순으로 뒤로 갈수록 인피니티브를 많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자연스러운 문법이라는 그 문법의 감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다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파우 A는 멈추게 하다고요. 이건 능동태죠. 그러니까 파우 에따이라고 하면은 중간태예요. 자기가 멈춘다는 거. 근데 자기가 멈추는 거니까 지금 주어가 멈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 단수 써야 됩니다. 레곤 남자면 주어가 남자면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을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서 멈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하면서 멈춘다? 말하기 위해 멈춘다? 뭐지? 할 수 있는데 말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빠우오라는 동사의 특성상 멈추는 그 동작을 분사로 만든 거예요. 말하다가 멈추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에 호로가르 아우톤 프로스토무스 스테이콘 타 에무스 원래 스테이콘 타인데요. 그 대격 단수라서 아우톤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격 단수인데 이제 모음 충돌하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그다음에 호로가르 아우톤 나는 그 사람을 본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걸 보냐면 보르스도무스 테이콘 테무스 나의 집으로 도무스 에모스가 이제 나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프로스에 붙는 거죠 대격으로 그다음에 스테이콘차 오고 있는 것을 스테이코라는 동사가 오다 가다 뜻입니다 나의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마지막 두 문장 보죠. 이제 우템닌 무이 메타멜레이 후도스 아폴레게 사메노라고 하면은 이제 주동사는요 여기 메타멜레이예요 사실. 근데 이 메타멜레이는 비인칭 구문이라서요 조금 특이한데 그 히라버는 내가 부끄럽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사실 뭐가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씁니다. 사람을 역격으로 써요. 그래서 역격이랑 지금 이렇게 분사랑 쓰면요. 메타멜레이 동사에 역격 사람, 그 다음에 분사 쓰면요. 역격이 분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체 문장을 보시면은 네, 우태 부정이 붙었죠. 우가 붙었죠. 이제 태가 붙은 이유는 앞에 뭐가 문장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린 나는 모이 근데 나는이 지금 모이는 이거는 그냥 번역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모이가 역격인데도 지금 나는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멜레이 동사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쓰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토스 아폴로게사메노가 뭐냐면 이제 아폴로게오 동사인데 아폴로게오 아폴로게사메노스 네 아폴로게오 동사인데 아폴로기아 하면 아폴로지죠. 이게 그 유명한 플라톤의 아폴로기아 소크라투 그 소크라투스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그 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변호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나 자신을 변호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 자신은 없어요. 나 자신을이라는 목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중간태라서 아폴로게사메우스 이거는 나한테 하는 제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중간태를 쓴 겁니다. 아폴로게 오 누군가 하면은 누군가를 변호하던데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니까 그냥 중간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폴로게 싸움에 놓으면요. 아우리스트예요. 왜 아우리스트냐? 이거 쭉 변호한 다음에 지금까지나 이렇게 변호해 온 게 지금까지 한 게 이미 완료됐어요. 과거예요. 한 게 안 부끄러워. 지금 안 부끄러워. 한 게 안 부끄러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우리스트 중간태 분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참 자연스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아우리스트로 딱 쓰고 중간태를 쓰면은 어,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한 스텝 한 스텝 힘들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한국어도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까요? 호떼 다우테 해 마케 에게네또 티사 페르네스 엔 사르데신 에튠켄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앞에 문장을 보시면은 호때는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우테, 하우테, 해, 마케 그러면 하우테 저희 배운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그 전투 또는 이 전투. 그래서는 그 전투일 겁니다. 앞에 쭉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투가 에게네또는 이제 그 비완료 동사예요. 또 에가 들어갔죠. 기그노마이 동사 뭐뭐 되다 또는 뭐뭐가 생기다라는 뜻의 기그노마이 동사에 그, 에게네토면은 아우리스트인가? 기그네마이. 어, 아우리스인 건데요. 그래서 아우리스트인데, 에게네토. 잠시만요. 아니다. 이건 비완료다. 네, 비완료로 보면은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또 벌어지고 있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티사페르네스는 엔사르데신 에튠켄 온이라고 하면요. 지금 온이 현재 분사예요. 이건 어떤 거랑 연결된 거냐면 에티켄이라는 동사에 연결됐습니다. 에티켄이 뭐냐면 이것도 에가 붙었죠. 이거는 아우리스트인데요. 틴카노라는 동사가 이 아우리스트로 변하면 튀케로 와요. 튀케. 그래서 마침 뭐뭐 하다, 우연히 뭐뭐 하다 하고 뭐뭐 하는 거를 분사로 씁니다. 그래서 마침 사르데스라는 이 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침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나중에 이 튀케라는 개념이 그 우발성, 뭐 아키덴티아라고 하는 그 액시던트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튠카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가면 튀케, 운이란 뜻이죠. 튀케라는 뜻으로 가고 운이란 뜻도 되고 뭐 우연이라는 뜻도 운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까 나왔었죠. 테스코이네스 튀케스 그 뜻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이 튠카노,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 딱 맞는. 기본적인 뜻은요, 사실 뭔가 맞히는 거예요. 마침도 아마 제 생각에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딱 맞추는 거예요. 튠카노 동사 플러스 속격 명사를 쓰면은 그거에 딱 맞히다라는 뜻이 돼요. 아마도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게 이제 우연이고 운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치면은 마침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배운 지금 분사의 용법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안 나가고 이렇게 문법만 해도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아무튼 복습하시면서 분사의 이 용법이라는 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은 체크를 해보시고 뭐 질문을 당연히 해주셔도 좋고요. 이 문법 배우시고 이제 문법을 배웠으니까 그 지문 읽어보시면서 지금 분사가 나온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게오르고스 오온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에이미 동사에 일단은 지금 에이미 동사의 분사가 나올 거고 아마 다음 지문인가 거기부터 이제 일반 동사 오메가 동사의 현재 분사가 나올 건데 지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진님 질문. 분사가 수식 대상 단어랑 이렇게 막 멀어도 되는 건가요? 가령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 아폴로게사 메노가 모의를 수식하는 분사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모의를 설명하고 있는 분사입니다. 당연히 멀어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건 형용사였죠. 말씀드렸듯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히라보의 형용사는 어디 있어도 돼요. 수식적 위치여도 심지어 수식적 위치도 관사 명사 사이면 어디에 있어도 돼요. 그 사이에 뭐 많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사 명사 엄청 멀리 있는데
그 안에 막 정치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서술적 위치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단어 두 개밖에 없죠. 막 뭐 문장 여러 개 들어간 다음에 막 접속사도 쓰고 그 다음에 조건문 넣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분사가 나와요.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수격만 일치하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알아듣나 봐요. 이렇게 해도.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지금 이 아폴로게사 메노를 후토스 아폴로게사 메노를 마지막에 붙임으로써 얻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테닌 모이 메타멜레이 나는 안 부끄러워 라고 한 다음에 뭐가 안 부끄러운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막 그 사이에 막 뭔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토스 아폴로게사 메노 이렇게 변화한 것이 라고 마지막에 때려주면은 뭔가 레토리컬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분사의 위치든 뭐 형용사의 위치든 히라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마지막에 놓습니다, 보통.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당연히 마지막에 놓여있다고 다 강조된 건 아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처음에 놓든가 마지막에 놔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문장의 어순을 조정을 하면서 수학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분사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또 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분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잡한 문장들이 이제 읽게 되실 거기 때문에 좀 모르겠 지금까지 뭐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닌가? 지금까지 조금 반복적인 문장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서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장들을 아마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도 똑같은 시간에 네, 수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5월에 쉬겠, 5월 5일, 네, 어린이날이 월요일이구나. 네, 휴일에는 나중에 이제 쉬게 될 테니까요. 그때는 이제 일본도 골든위크로 거의 2주일 내내 쉬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가진 않지만 그냥 집에서 논문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쉬면서 어,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미리 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3주 남았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5월 5일 휴강은 그리고 다음 주엔 똑같은 시간에 지문 그러면은 이제 A 읽어오시고 A가 길긴 해요. 근데 이제 다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러니까 B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똑같은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